안녕하십니까. 중졸 검정고시 영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 1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문법 파트입니다. 파트 1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 즉 영어라는 언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배워두시는 이 문법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파트 1에 있는 문법 내용 중에 오늘은 1강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동사라고 하는 영어에서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비동사라고 하는 아이와 두 번째 비동사 이외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강의에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기 때문에 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동사를 도와주는 이렇게 조동사 해서 총 3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동사 중에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실 텐데 비동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의미가 어떤 게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사는 항상 뭐가 있냐면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라는 게 너무 생소하신 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verb의 약자를 V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에 앞에 위치한 아이들, 앞에 위치한 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하거든요. 주어. 즉, 이 동사의 주체, 즉, 이 동사를 하는 주체가 바로 주어. 즉, 위치는 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 동사는 주어가 무엇이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혹은 단수냐, 복수냐, 1명이냐, 2명 이상이냐, 혹은 1개이냐, 2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배우시게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좀 한문이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걸 풀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명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어, 동사 앞에 위치한 그는 뭘 한다라고 할 때, 그는 논다, he plays 이렇게 할 때 주어가 he가 되죠. 네, 이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대신 쓰는 겁니다.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명사를 대신 쓰는 명사인데 뭘 칭하냐면 사람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칭하는 명사를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엄마면은 성이 뭐예요? 엄마가 남자인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엄마, my mother 이라고 했으면 다음에 얘기할 때는 뭐라고 my mother 이라고 얘기하면 좀 길죠. 그래서 그거를 짧게 얘기하려고 뭐라고 받느냐? 여성이니까 she 이렇게 받거든요. 그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리에 따라서 어떤 자리? 동사 앞에 자리가 주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까요? 네, 주어 자리에 오는 아이를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격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격에 따라서 모양을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주어 자리에 오는 애들을 주격. 어디?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동사 앞에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소유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를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보통 뭘 꾸며주나요? 아름다운 소녀처럼 소녀라는 명사를 아름다운이라는 형사 꾸며주죠. 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위치가 어디일까요? 네, 명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럼 명사 앞에 위치하는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무슨 격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소유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 앞에는 주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사 뒤에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목적어. 얘는 오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 I love you 이런 말 많이 하시죠? I, 내가, you, 너를 동사 다음에 오는 you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혹은 I'm a student 혹은 I'm a teacher 이라고 할 때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보어라고 하거든요. 보어. 그래서 얘는 보어의 약자로 쓰고요. 동사 뒤에 오는 이게 영어 기본 문장의 패턴의 가장 간단한 공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그러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즉 동사 뒷자리에 올 때는 인칭대명사는 무슨 격으로 써야 될까? 그렇죠. 목적격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우실 가장 큰 그림이에요. 먼저 마인드맵으로 가장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동사에 대해서 저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교재는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에는 일단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어떨 때일까? 인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어 공부하실 때, 국어 학교 다닐 때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뭐, 1인칭, 뭐, 시점, 3인칭, 뭐, 작가 시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인칭은 간단합니다. 나예요, 나. 나를 1인칭. 그죠? 말하는 사람, 스피커를 1인칭이라고 하고요. 2인칭은 누구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내가 아닌 상대방. 상대방이고요. 그러면 3인칭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 아니고 상대방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3인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 보시면 I가 1인칭이 되겠죠? 네, 요럴 때는 비동사를 뭘 쓰시냐? M을 씁니다. M. 그리고 상대방인 you일 때는 뭘 쓰냐? R를 쓰게 되고요. 그죠? 나도 한 명, 상대방 너도 한 명일 때는 M, R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와 상대방을 제외한 모든 누구에 있을까요? 그 남자, 그 여자 혹은 요건 사물이죠. it, 그것 이렇게 3인칭을 칭할 때는 뭘 쓰시냐? is를 씁니다. she, he, it은 하나 혹은 한 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is를 쓰고요. 그러면 복수에서 한번 볼게요. 나를 포함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we가 됩니다. we. 복수는 굉장히 간단해요. 모두 뭘 써요? 동사를 are를 씁니다. 자, 그럼 2인칭 보세요. 선생님 근데 2인칭의 단수도 you고요. 복수도 you인데요. 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의 단수에서 you는 너 혹은 당신 한 명을 뜻하고요. 이 복수의 you는 여러분들, 당신들, 여러 명을 뜻합니다. 그러면 you라고 하는 2인칭은 단수와 복수가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주어가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동사와 똑같이 뭘 써요? 네, are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you라고 하는 것은 단수, 복수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hey, 3인칭의 they는 이제 복수, 그들 혹은 그 사람들 혹은 그것들이라는 주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칭하기도 하고요. 왜? 누구? 그 여자와 그녀는 이라고 하면 they,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물도 칭할 수 있습니다. 책상들.
그리고 뭐 공책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they는 얘는 무조건 사람이야. 얘는 무조건 사물이야가 아니라 사람, 사물을 다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동사는 모두 are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룰을 배우셨고요.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비동사가 바뀌는지.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비동사의 종류 몇 개 없죠? 몇 개 있어요? am, are, is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뜻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뭐이다. 즉 A는 B이다 라고 할 때 이다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통 명사나 형용사가 왔을 때 이런 의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예문을 딱 두 개만 들어드리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I'm a student. 자, a student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여기 나온 명사죠. 나는 무엇이다? 학생이다. 그쵸? 그래서 이다. I equal a student.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 I am pretty. 예쁜이라는 형용사죠. 나는 예쁘다. 그쵸? A equal B이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뒤에 올 경우에는 보통 이 뜻이 어떻게 된다?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있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동사는 보통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무엇이다는 많이 알고 계신데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건 간혹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am,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어딨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나 방에 있어요. I'm in my room 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My room. 내 방 안에 입니다가 아니죠? 네, 있습니다. Where are you? 어딨니? 방에 있어요. I'm in my room. 이렇게 할 때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동사라는 뜻은 두 가지. 있다와 이다.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렵지 않으셨죠? 세 개밖에 없어요. am, are, is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동사는 무조건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죠. 주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만 한번 볼까요? 주어가 she네요. 나 아니고 당신 아니고 그 이외의 사람들, 그녀이니까 3인칭이 되겠죠. 3인칭이고 한 명이니까 동사를 뭘 쓰시면 돼요? is. 그렇죠. 그녀는 5살이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주어가 I네요. 나 1인칭일 때는 뭘 쓴다고? 그렇죠. am이었죠. am. 그래서 I'm a doctor. 저는 의사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주어가 you입니다. you는 주의하셔야 될 게 단수도 형태가 you, 복수도 형태가 you였죠. 네, 그래서 you 어쨌든 비동사는 뭘 쓰신다? are를 쓰시죠. 그렇죠. You are my teacher. 당신이 내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생님이죠. 현재. 그래서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they. 네, they면 3인칭이면서 여러 명 혹은 여러 개. 네, 복수였어요. 네, 그래서 복수일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뭘 쓴다? 그렇죠. are를 씁니다. They are in Paris now.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파리라고 하지만 발음은 Pari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아하니 얘는 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되겠죠. 그들은 now 지금 파리에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아가 되겠고요. 자, 6번 볼까요? it은 3인칭이면서 그것이라는 하나를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뭐 쓰시면 돼요? 네, 그렇죠. is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렛 체크까지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14페이지 이제는 뭘 보냐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1인칭이 뭐예요? 2인칭이 뭐예요? 3인칭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우신데 좀 헷갈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재는 14페이지고요. 3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나 1인칭이죠. 너 혹은 당신들, 여러분들, 여러분이라고 하는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 3인칭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3인칭이 더 다양하겠죠. 예,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3인칭이 어떤 게 있느냐면 탐, 접니까? 아니죠. 네. 너가 탐이니? 그러면 보통 you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을 댔을 때는 다 3인칭이 되겠죠. 3인칭 탐, my dad, 우리 아빠, my brother, 내 동생, Mr. Kim 이런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그렇죠? 탐이 여자일 리가 좀 난무하겠죠. 그래서 탐, 아빠, 나의 brother, 여동생이면 sister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뭘로 받는다? he로 받는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he는 성을 남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3인칭은 무조건 다 단수면 is를 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자인 경우 she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Susan, my mom, 그리고 my sister. 그죠? 여동생인 경우 sister, 남동생인 경우 brother이라고 하죠. 혹은 형이나 언니도 됩니다. 그리고 Ms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뜻하고요. Mr라고 하는 건 남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Ms Kim이라고 했을 때 다 뭘로 받을 수 있나? 네, 그렇죠. she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물을 많이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단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의 복수형은 그렇죠. they이죠. 네, 그래서 cat 고양이 한 마리, a dog 강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boat 배 한 척, 그리고 chair 의자 하나 이런 같은 경우는 it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기 때문에 it 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비동사는 모두 is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3인칭인 경우는 비동사, 단수인 경우는 비동사는 is. 3인칭 복수인 경우는 2명 이상이거나 물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자, 탐은 my best friend. 이 말 많이 쓰시죠?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Tom is my best friend. 탐을 뭘로 받으면 될까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또 똑같이 탐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뭘로 받으신다? 네, he.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격을 쓰신다? 주격으로 he를 썼어요. 네, 그래서 he is my very kind to me. 나에게 아주 친절해. 탐 내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아주 친절해. 그리고 my dog. 내 강아지는 is 3 years old. 3살이야. 그럼 내 강아지는 요즘은 강아지가 반려견이라고 해서 가족의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암컷이면 sh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컷이면 he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쵸? is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t is my very brave. brave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 강아지는 my dog, 똑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신 쓸 수 있는 대명사로 it을 써서 걔는 아주 용감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한 번 더 3인칭 아까 단수형에서 보셨고요. 3인칭 복수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udent 어떤 학생에다가 s가 붙어서 학생들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my friends 내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내 친구들. 그리고 the box 박스 하나가 아니라 박스 여러 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 사물 다 뭘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they. 그래서 they는 꼭 유의하셔야 될 게 사람도 대신 쓸 수 있지만 사물도 대신 쓸 수 있다. 그리고 비동사는 복수일 경우에는 항상 뭘 쓴다고요? 네, are를 쓰면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면 수는 아까 여자라고 했으니까 she로 받으면 되는데 네, 보셔야 될 게 and가 걸려 있으면서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 Jane. 그럼 수랑 Jane 2명이죠.
그래서 they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엄마. 그러면 두 명이니까 they로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 he니까 한 명이니까 is를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끝까지 보셔야 돼요. and가 걸려서 같이 한 명이 더 있게 되죠. 그러면 복수 they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비동사는 ar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하나와 의자 하나 합쳐서 두 개죠. 그래서 사물과 사람을 동시에 대신 쓸 수 있는 명사 they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탐이랑 제인은 같은 반이다. 그러면 탐 and 제인 굉장히 길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얘기를 해줄 때는 탐과 제인을 또 똑같이 얘기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뭘로 받는다? 그렇죠. they로 받는다. 그리고 비동사는 are, 복수일 때는 항상 a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만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3인칭 말고 나는 잘 알겠는데요. we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했거든요. we라고 하는 거는 나를 포함해서 나랑 내 친구라고 하면 보통 we, 그죠? 우리는 이렇게 되죠. 나랑 우리 가족 이렇게 하면 I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대명사를 we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수형이니까 비동사는 항상 뭐다? 그렇죠. 이제는 딱 감이 오시죠? a가 되겠고요. 그러면 we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you and I, 너랑 나. 선생님 이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너는 2인칭이라고 했고 나는 1인칭이라고 했는데 너랑 나는 내가 먼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you,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다 w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수와 나, 수 3인칭이지만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we, my mom, 엄마랑 나, we, 그쵸? 그리고 당신들 같은 경우는 볼게요. you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쵸? 너랑, 너희 친구랑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와 your sister, 너랑 너희 동생, 너와 탐은 다 you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꼭 문제를 통해서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나는 완벽하게 다 정리한 다음에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라고 하실 게 아니라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가 더 잘 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시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이 뒤에 한 4강, 5강 갔을 때 1강에 그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도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my mother, 엄마는 is in the kitchen. 자, 그러면 in 장소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있다가 되겠죠? 이다가 아니라 엄마는 우리 엄마는요 부엌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엄마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성이고 한 명이기 때문에 뭐라고? she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2번은 he and I. 자, 두 명이긴 한데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I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 명은 we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we. 그랑 나는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가 경찰관이죠. 네, 그래서 경찰관인데 우리는 매우 용감하다. 네, 이런 예문이었고요. 3번은 water. 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셀 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네.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쵸? 뭐 이렇게 무치, 뭐 무색이라고 하는데 물은 어떤 컵이나 이런 걸 떴을 때에 그때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그때 하나 단위가 생기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 이런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를 항상 씁니다. is. 그래서 water. 물은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당연히 사물이겠죠. 그래서 뭘 쓰시면 되나요? 그렇죠. it을 쓰시면 됩니다.
자, 물은 냉장고에 있어. It is cold. 그건 차가워. 아주 시원하다. 네, 이런 뜻이었고요. 자, 4번에 two children. child라는 아이 한 명이라는 명사에 뒤에 특이하게 ren이라는 애가 붙어서 복수형이 됩니다. 두 명의 아이들이란 뜻이거든요. 두 명의 아이들은 are in the park. 공원에 있다. 자, 그러면 두 명의 아이들은 나 포함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포함됐나요? 아니죠. 그러면 제3자, 즉 3인칭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두 명이니까 they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fighting, 싸우고 있대요. 현재.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저랑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요. 비동사는 축약이라고 하는 말은 줄여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I am. 이제는 공식이 아니라 느낌이 딱 그냥 오시죠?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도록 그냥 많이 읽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I am. 당연한 거야. 내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는 am. You are. 당연히. you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는 are. 이렇게요.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왠지 it are 이러면 어색해. 요 정도로 많이 읽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I am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였으냐. 자, 위에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apostrophe라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컴마 비슷하게 찍는 것을 apostrophe라고 하거든요. 문장에서 이렇게 쓰시고 밑에 이렇게 쓰시는 얘는 콤마라고 하지만, 그죠? 여기 위에 떠 있죠? 네, 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apostroph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I랑 M이라는 I인데 얘네 둘을 줄여 썼어 라는 표식으로 요걸 씁니다. apostrophe를. 그래서 발음은 I'm 이렇게 되겠습니다. I am, I'm.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텍스트 메시지 많이 보내시죠. 문자 보내시고 뭐 이렇게 톡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짧게 많이 줄여 쓰시잖아요. 그 개념으로 네, 이렇게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I am보다 I'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I'm 그리고 we a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였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apostrophe를 써서 we are. 요거는 눈으로 좀 많이 보시고 많이 써보셔야 되겠죠. 스펠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어졌나요? A가 없어졌고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없어졌네요. 자, 2인칭 you are 같은 경우 그죠? you, A가 없어지면서 apostrophe S. 그래서 발음은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도 똑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2인칭은 당신과 당신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he is 같은 경우는 he is 이렇게 음절이 좀 두 개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얘를 줄여 쓰면 I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he is, she is, it 이렇게 되거든요. it is 이게 아니라 it, she is가 아니라 she is 이렇게. 자, they are 같은 경우도 A가 없어지면서 apostrophe가 생겨서 they are 아니고요. they are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줄여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this is는 축약할 수 없다. 이거를 막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외워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 I에는 M을 쓰고 U에는 R을 쓰고 He에는 is를 쓴다. 아, 복수형은 다 R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축약할 수 없냐면 발음에 문제가 생겨요. 발음이 이렇게 충돌한다 그러죠. 충돌하는 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발음 충돌했을 때에 발음이 어려우면 더듬는 것 같고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외로 두고 안 쓰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발음이 뭘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죠? 뒤에도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this is 같은 경우는 I라는 모음 때문에 this is 이렇게 발음이 아주 부드럽게 되지만 얘를 만약 줄여 쓴다라고 하면 this is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듣기에도 굉장히 좀 거슬리시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this is 그죠? 그래서 축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발음 때문에. 불편하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는 S 발음이 두 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불편해서 축약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 쓰지 않고 어떻게 쓰셔야 된다? 따로 따로. This is. 이렇게. 자, 그럼 17페이지. Let's check 한번 볼게요. 줄여 쓰면 어떻게 되나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직접. 자, 그럼 볼까요? She is는 어떻게 줄여 쓰시면 되죠? 그렇죠. She is. 자, 영어에서도 중요한 거. 문장이 시작하고 끝날 때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은 신호죠. 어떤 신호가 있느냐? 야, 나 문장 시작이 되거든? 이라고 항상 뭘 씁니다? 네, capital이라 그래요. 대문자를 꼭 쓰셔야 돼요. 대문자를 항상 쓰시면, 아,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 끝날 때는 항상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나 이제 끝났거든? 이라고 하면서 탁 찍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문장 부호. 뭐가 있을까요? 마침표. 그리고 많이 보신 거, 느낌표. 그리고 하나 더, 밥 먹었냐?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물어보는 거, 물음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 3개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She is. 자, we are 같은 경우는, 그쵸? A가 빠지면서 apostrophe가 붙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We are. 자, you a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you. Y를 꼭 대문자 써주시고요. you, A가 없어지면서 you are. 자, that is. this is는 this is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랬죠? that is는요. 상관없겠죠? 발음 충돌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that,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that, 그것은 뭐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I am은 I'm.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 비동사 뜻이 몇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2가지죠? 무엇이다. 그러면 무엇이 아니다면 어떻게 쓸까?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인데 무엇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비동사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많이 쓰이면서 기본인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비동사의 부정문은 부정의 어구를 not을 쓰시면 되는데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비동사가 나오죠? 비동사 다음에 뭘 쓰시면 되냐? not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쵸? I am a student 였는데 I am not a student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그럼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쵸? 학생처럼 보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를 비동사 다음에 not을 위치가 비동사 다음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이 아니다 혹은 뭐 뒤에 있지 않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아까 취약하는 거 저랑 문제를 같이 풀어보셨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부정문일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not을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어랑 비동사를 줄여 쓰거나 비동사랑 not을 줄여 쓰거나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발음상 짧게 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같이 줄 수는 없겠죠. 주어, 비동사, not을 한꺼번에 확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한 덩어리를 줄이거나, 이렇게 한 덩어리를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예문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I am not. 그쵸? 나는 뭐가 아니다. 라는, 에서, 요거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I am만 꼭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른 것들은 you are not 혹은 you aren't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는데요. I am not 같은 경우는 am과 not을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요. I'm not.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는 꼭 I'm not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외우시기보다 많이 읽으세요. I'm not. I am't 이렇게 발음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I am not, I'm not 이렇게밖에 안 돼. I'm not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왠지 어색한데 이게 가장 좋은 문법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you are not 이렇게 비동사 뒤에 다 나를 썼죠. You are not 그 다음에 혹은 어떻게 쓰냐면 you 다음에 are not을 줄여서 aren't 이렇게 씁니다. aren't 뭐가 없어져요? 요거 같은 경우는 O가 없어지고요. apostrophe가 대체가 됩니다. 나 줄여 썼어 라는 표식이죠. she's 혹은 his, it 다음에 not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he는 그대로 두고요. is와 not을 줄여 써서 isn't라고 쓰실 수 있거든요.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 자, 그럼 복수도 한번 볼까요? We are not 이렇게 쓰거나 we는 그대로 두고요. 비동사와 부정의 not을 줄여서 aren't.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보셨죠? 복수형. 그리고 they를 볼까요? they는 they와 비동사인 are를 줄여서 they are not 이렇게 쓰시거나 혹은 they aren't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비동사 부정문은 굉장히 쉽죠? 그죠? 비동사 다음에 뭘 쓰면 돼요? not을 쓰면 돼요. 네. 자, 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am과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 왜? 발음이 어색해요. 아까 this처럼 am't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I am not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am't your servant 이렇게 쓰실 게 아니고 안 되고 어떻게 쓰셔야 된다? I am not 혹은 I am not 이렇게 쓸 수는 있다라는 거를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servant라는 명사는 조금 어려운 명사일 수 있는데요. 노인이나 뭐 하인, 노예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am과 not은 절대 줄여 쓰지 않는다. 이걸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볼게요. 주연수 문장. I'm tired. 나는 피곤하다. But 이제 요게 콤마죠. 위에 들어가 있는 건 apostrophe. 얘는 콤마 밑에는 그죠? 구별 딱 되시죠? 나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피곤하지만 I am not 이렇게만 쓰신다. 그쵸? I와 am 요건 줄여 쓸 수 있지만 am과 not은 줄여 쓸 수 없다. 피곤한데 배고프진 않아요. 이런 뜻이네요. 전 배고파요. 네. 자,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are와 not을 줄였었죠? aren't 뭐가 아니다? Chinese 중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they are, they와 주어와 동사를 줄여 쓰는 거, 그쵸? They are Japanese.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야. 그쵸? 이렇게 좀 동양인들 다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Japanese. 일본 사람들이야. 자, it's cloudy today. It's cloud. It 이제 줄임말이죠. 그쵸? 오늘은 날씨가 cloud 하면 구름이란 뜻이에요. 구름이라는 뜻에 뒤에 y가 붙으면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형용사가 붙어서 날씨에 관련된 건 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눈이 온다 그러면 snow이잖아요. snow에다 y를 붙여서 snowy 하면 눈이 오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오늘은 구름이 많아요. But 하지만 it is와 not을 줄여서 isn't 이렇게 쓸 수 있죠. It is cold. 구름이 많이 꼈지만 춥진 않습니다. 라는 예문입니다. 자, 그럼 부정문에 대한 예문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죠? 자, 줄여 쓸 수 있다. 줄여 쓸 수 있다와 부정문 요 두 가지를 지금 저와 배우고 있는데요. 비동사의 부정문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비동사. 딱 3개 배우셨어요. I am, you are, is. 나머지 is였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 복수다. 그러면 상관없이 I였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뭘 쓰시면 된다고? not을 쓰시면 된다. 비동사네요? 동사네요? 동사 뒤에다 뭘 쓰시면 돼요? not.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비동사네요? 뒤에다 not. I am, 주의하실 점은 I am not. 요렇게만 쓸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꼭 챙기시고요. 나는 중국에 있지 않아. 이거네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The kids are. 비동사네요. 비동사 뒤에다가 뭘 쓰시면 돼요? not을 씁니다. 그 아이들은 in the yard. 마당에 있지 않아. 이렇게 되죠. 자, 제인과 탐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죠. 제인과 탐은 diligent. 부지런한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diligent. 제인과 탐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자, 10번. is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다 not을 씁니다. It is for sale. for sale 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중인 이란 뜻이거든요.
판매, sale이라고 해서 뭐 깎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파는 거예요. sale, for sale.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샘플인 경우나 뭐 이렇게 증정용인 경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보시죠? 네, 그게 it is not for sale. 그래서 비동사의 부정문 저랑 함께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I'm a student. 난 학생이야. 이랬는데 너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의문문은 굉장히 또 간단합니다. 부정문,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된다고 했고요. 의문문은 그냥 주어랑 동사랑 자리를 뿅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순이죠. 주어, 동사 순인데 동사가 주어보다 문장 앞에 먼저 갑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면 동사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가 시작해서 끝난다라는 신호를 줬을 때 의문문이니까 마침표 대신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꼭 요거 써주셔야 돼요. 이걸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장 굉장히 잘 쓰셨는데 마지막에 마침표 쓰시면 그 문장은 비문법적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꼭 물음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은 긍정일 때는 yes, 부정일 때는 no. 이걸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yes, no 이것만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어떻게 쓰면 될까? 간단해요. yes, no를 쓰셨으니까 쓰신 주어가 있죠? 그 주어를 그대로 씁니다. 둘 다. 그리고 yes, 긍정이니까 여기 비동사, 문장 맨 앞으로 갔던 비동사를 그냥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러면 부정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뭘 쓰면 돼요? 부정문을 만들면 되니까 not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답이 이게 완벽한 대답이에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신다?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순서를 뿅 바꾸신다. 대답은 yes 다음에 주어 비동사, no 다음에 주어 비동사 플러스 not.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원래는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이건데 이 문장을 너는 행복하니? 라고 하시면 비동사인 are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are you happy? 그래서 약간 끝을 올려주세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한국말도 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똑같죠? 그냥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문문인지 먹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가 되지만 이거는 딱 확실하게 티가 나죠. 어떻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are you happy? 올려주시고 are you happy? 행복하니? 그러면 yes. 너는 행복하니? 라고 간혹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주어를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you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어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뭘 쓰셔야 돼요? I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I에 맞는 비동사 am. Yes, I am. 행복해. 자, 그 다음 문장은요. Your mother. 이 주어 원래는 Your mother is a good cook. cook은 요리사라는 뜻입니다. 너희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셔 라는 문장을 요리사이지니? 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뿅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동사가 맨 앞에 나갔습니다. is가. 자, 대답은 no. 저희 엄마가 그러시거든요.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세요. no, 아니야. 그러면 your mother를 길게 쓰실 필요가 없겠죠. 나의 엄마는 여성이시니까 she라고 쓰시고요. 동사 is에다가 not을 붙여서 또 줄여 썼어요. No, she isn't. 이렇게 하면 아니, 그렇지 않으셔. 이렇게 대답이 되고요. 자, it 아까 밖에 춥니? 그죠?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밖에 추워? 라는 문장을 동사 is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들고요. 추워 라고 할 때 yes, 주어 그대로 it,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is 이렇게 쓰시면 완전하게 대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 위치를 뿅 바꾸신다. 요거를 꼭,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제 21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it is my mistake.
요거를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꿀까? 그쵸? 좀 일일이 써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와 동사를 어떻게 바꾼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끝에는 question mark를 붙인다. 그래서 is it my mistak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Jack과 Matt 요게 주어죠. 그리고 동사가 I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Are Jack and Matt free now? 이렇게. free는 시간이 있니? 자유롭니? 이렇게. 뭐가 없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가하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대답에 대한 문제를 2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Are you a lawyer? 자, law는 법인데요. 법을 행하는 사람, 즉 변호사입니다. 변호를 하는 사람, lawyer. 너 변호사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Yes, 너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래서 주어는 I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am. 이게 적절한 대답이고요. 자, 4번에 Are you and your brother? 와우, 주어 이렇게 길어요. 너랑 너의 남동생은 good singers? sing? 노래하다죠? 노래하는 사람들, 즉 가수죠. 좋은 가수니? 노래를 잘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you와 your brother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래서 he라고 받으시면 안 되고 누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you가 포함됐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너라 너의 동생은 좋은 가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es, we a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격변화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칭대명사로 넘어가는데요. 인칭대명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어떤 개념이신지 이해는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인칭 I죠. 그러면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은 my. 그 다음 목적격,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는 목적격은 me.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I, my, me, mine 이렇게 외웠어요. 구구단처럼. 이른, 이, 이사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이거는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리듬을 타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끝에는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요. 뭐뭐의 것 요거까지 꼭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뭐의 것 mine은 나의 것 yours는 너의 것 뒤에 이렇게 얘가 좀 스펠링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yours, his, hers 이렇게 많이 걷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그러면 her,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죠. 그죠? 그녀의와 그녀를 이라고 I love her 혹은 it is her note 그거는 그녀의 노트야 이렇게 할 때 똑같아요. 소유격과 목적격이. 그래서 she, her, her, hers 그리고 it, its, it 소유격은 its 요거와 아까 it 어퍼스트로피 s는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it, is의 준말이고요. it는 소유격입니다. 그것을 라는 뜻이에요. it, its, it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그것의 것은 없습니다. 그죠? 사물은 뭘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없어요. 요거는 멜로디를 좀 넣으셔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 한번 볼까요? 복수 똑같아요. 얘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We, our, us, ours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We, our, 우리의, us, 우리를, ours, 우리의 것 이렇게 멜로디를 넣으셔서 we, our, us, ours 2인칭 you, your, you, yours 똑같죠? 단복수가 똑같으니까 3인칭 they, their, them, theirs 그들의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들의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물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인칭의 they가 사람을 뜻할 때 그때만 소유대명사 theirs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It is my guitar.
그거는 내 기타예요. 그쵸? 소유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의 기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쓸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 그리고 그것은 누구 것이야? 내 것입니다. 나의 것, mine 이렇게 썼어요. 자, that's my car. 그거는 누구의 차? 나의 차입니다. 이 차가 내 건지, 네 건지, 그녀 건지, 그 사람 건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소유격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My car. 내 건데, that. 그것은 누구 것? 나의 것. 나의 것입니다. 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소유격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격과 명사. 소유격과 명사는 뭘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끝에 외우신 소유 대명사와 바꿔 쓰실 수 있죠. 내 차, 내 거. 그죠? 그 다음에 내 기타, 내 것.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맞은 것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교재는 24페이지고요. 동사 뒤에 무슨 격? 목적어 자리네요. 목적격. 힘. 그죠? 자, 6번 볼까요? mother. 그쵸?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는 애 무슨격? 소유격.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소유격. 그래서 he는 주격이고요. his가 소유격이니까 his mother. 그의 엄마. 이렇게 되겠고요. 7번. Other pencil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연필.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책상 위, on이니까 접촉해서 책상 위에 딱 이렇게 있었나봐요. 연필이. 책상 위에 있는 그 연필은 your, 너의?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yours? 너의 거니?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yours. 네 거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like가 동사예요. 그쵸? 그러면 동사 앞에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주어 자리니까 무슨 격을 쓰셔야 돼요? 주격. 그래서 you.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이제는 비동사. 챕터 1에 우리 같이 배우신 1강의 비동사와 인치대명사 모두 저랑 정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리뷰 텍스트. 제가 그 강의에서는 다 다뤄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좀 찝어드리고 싶은 몇 가지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27페이지는 5번과 6번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부정문 만들려면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동사. 문장에서 동사 딱 찾으시면 돼요. 동사 볼까요? 그렇죠. is죠? is니까 비동사네요. am, are, is. 비동사였죠? 비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들까요? 비동사에다가 뭘? not을 쓸 건데 위치가 어디요? 그렇죠. 비동사 다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비동사가 나머지 내가 다르다. 자, 이런 문제는 뭘 물어보냐? 비동사 뜻이 몇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2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는 무엇이다. 또 하나는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였죠. 그러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을 이 2개를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볼까요? 아, 그게 아니고 요거는 죄송합니다. 있다, 이다가 아니라 is, am, are 이런 걸 구별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럼 6번 한번 볼게요. 자,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의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다 주어예요. 그쵸? 동사 앞에 다 주어 자리. 주어 볼까요? Andy 3인칭. his father 3인칭. 왜? 나,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3번 they, 그들. 그쵸? 3인칭 다 3인칭이에요. 1, 2, 3, 4가 다 3인칭인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뭐? 단수냐 복수냐. Andy 한 명이죠. is. his father 한 명이죠. is. they는요. 여러 명이죠. 그래서 are. your sister 몇 명이에요? sister. 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죠. 그래서 is.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9번과 10번 한번 살펴볼게요. 어법상 틀렸다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자리에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잘못 쓰인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 9번을 보시면 yours는 너의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너의 것 카메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쓰셔야 돼요? 너의 카메라. 얘를 카메라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은 yours,가 아니라 your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1번이 되겠네요. 자, 토니, my cousin, 명사 cousin이라는 사촌이라는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소유격 잘 맞고요. 그 다음, 그 스웨터, 그 스웨터는 내 거야. 그쵸? 그래서 mine, 소유대명사, 나의 것. 잘 맞죠? He is. 그는요, PT teache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T 체조 아시죠? 그런 개념이 좀 비슷한데, 체육 선생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체육 선생님이다. 소유격으로,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으로 잘 맞습니다. 자, 10번. 뭐가 틀렸을까? am, not은 이렇게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딱 보이실 것 같아요. am not 맞고요. 2번 정답이 되네요. 왜?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고 했지. 그쵸?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비동사 다음에 not이지 not이 먼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바꾸셔야 되겠네요. not is가 아니라 is not. 자, 3번. We are not. 그쵸? we 비동사와 주어를 축약해서 그리고 썼고 뒤에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썼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쓰였습니다. 4번. Jack's parents. 부모님들. 부모님 하면 두 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와 아빠 두 명을 얘기하니까 동사는 are를 잘 썼고요. 뒤에 비동사 다음에 not을 이렇게 써서 네, 문법적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저랑 이제 마무리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비동사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동사 중에 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중에 네, I, my, me, mine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신 저랑 강의를 하신 내용을 본인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셔서 내가 꼭 외워야 될 부분 그리고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을 꼭 강의를 들으신 그 즉시 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얼마만큼 정리를 본인이 하시는 게 가장 그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 네, 이해되는 내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더 필요하거나 꼭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정리를 꼭 좀 해주시고요.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네, 그 정리가 끝난 다음에 꼭 복습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